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인 곳이 관리사무실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한 여배우의 의문. 2014년 10월 이웃 주민 간의 주먹까지 오간 폭행 시비로 불거지며 이슈화됐고 그 원인이 다름 아닌 난방비 비리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수사 결과 실제로 비리가 존재했음이 판명된 것. 각종 뇌물수수와 결탁, 횡령이 난무하며 아파트는 어느새 비리의 복마전이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은 뒷거래가 끊이질 않으며 주민 모르게 줄줄 새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물론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아파트의 문화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진선미 의원님은 이제 이 인간을,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선이 근데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보 공개를 하면은 때문에 일부 이렇게 그쪽에서 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데 뭐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신개념 법안 경연 프로젝트 나는 정치다. 두 국회의원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저는 뭐 제가 내요. 이제 우리 아파트 작년 11월 달 고지서인데 이제 이걸 뜯어서 자동이체 은행 가면 이거 아파트 관리비 넣는 데 있습니다. 제가 늘 냅니다. 이거 연체하면 또 제 아내한테 많이 야단 맞습니다. 저는 벌써 재건축 때문에 세 번째 쫓겨나는 가련한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리비 내기는 하지만 사실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는데 이것도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두 분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저는 일단 김부선 씨라는 그런 배우를 통해서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또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이슈화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파트의 문화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저는 좀 전면적인 고민들을 해볼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부선 여사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죠. 감정 싸움이 되고 법정 싸움이 되죠.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나거나 세 번째 싸움이 일어나면 그게 또 고소고발이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입주자 대표이자랑 불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맨 처음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그 회계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입주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를 제공해서 언제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다만 그것이 이미 확정이 되면 누군가가 임의로 그것들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동대표들의 기왕 노력 봉사를 바라는 거니까 그 입주자 중에 그 동대표에 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자격을 규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초동의 어느 아파트에서도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회계적 지식이 있었던 터라서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관리소에서 유용했던 몇 천만 원의 금액을 이렇게 환수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세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역들은 사실은 결산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파트 관리비는 한 달마다 나와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낸 게 91,000원이에요. 이거 내는 거에 부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김부선 씨가 찾아낸 거는 이 매달 내는 관리비에 자기네 난방비가 50만 원씩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매달 내는 데서 문제가 지적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1년치를 결산할 때의 내용, 그리고 그것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일반 관리비를 사용한 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제대로 계약됐는지, 뻥 튀겨서 계약되는 거는 일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찾아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9만 원, 10만 원 내는 거에 관심 가질 사람 사실은 없죠. 근데 결산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관심 가지라는 건 그 결산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용역도 관리비가 아니라 포함하고. 결산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네. 주민 중에 회계사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계세요. 그리고 뭐 건설회사에 그 단연간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계시고 뭐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아파트에 전문가들이 없는 데는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여다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참여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관심을 가지시려면은 투표할 때서부터 동대표 뽑을 때부터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뽑을 때 전 주민이 참여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주민 참여율이. 동력이 있어야 돼요. 동력의 제도까지는 확보를 못 하신 걸로 좀 보여져요. 제가 두 가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 보고서를 갖다 공개하도록 하자. 그렇죠. 얘기이고, 당연히. 입주자 대표자회의 선출에 있어서 최소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어느 단지를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공신력 있게 홍보를 하고 공신력 있게 얘기하니까 투표율이 45%인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정이나 이렇게 이런 거리가 있는 거는 관에서 책임지자고요. 과감하게 국가가. 예.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발주는 지자체가 대행 관리하는 체제로 법을 만들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전국의 지자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차에서 지금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하려면은 진짜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서 공동주택관리청을 좀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면 예산도 투입하고 법규도 좀 잘 만들면은 진짜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이 너무 좋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그 규모들을 당연히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을 수 있고 정부에서 그걸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선관위에서 모든 그 아파트의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것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한 인력이 있다는 거를 확인해 그러니까 보셨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인력이 거예요?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부족하죠. 또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런 공사의 비리로 처벌받거나 징계받는 비율과 네.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로 처벌받은 그런 사례 이런 거 비교해 보셨어요? 저는 왜 그 통계 다 아파트보다는 있어요. 지자체가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이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난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사적 자치다. 물론 맞지요. 주민자치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대표가 뽑혀서 공사발주하고 그러는데 왜 관이 개입하냐.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일부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일부. 그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을 제대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놔둘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싸우지 않고 화합만 해도 엄청나게 국가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왜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안 봅니까? 왜 사적 자치로만 그냥 놔둬요? 윤희덕 의원님의 법안의 핵심은 좋다. 사람의 선의에 맡길 수 없으니 일정한 액수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 감독을 지자체가 하도록 하자.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의 규모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굉장히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적으로 이건 사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법으로 그렇게 정한다고만 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 사후 규제나 벌칙의 강화는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규제나 그런 효과이지 사실상 예방의 효과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이 상시적인 감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주의하고 또 그것들이 쉽게 문제 제기가 지적이 돼서 고쳐질 수 있고 저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진섬 의원님은 이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성선설을 믿으시는 거죠. 예. 제가 선이 근데 앞에 이제 가운데. 그 극히 일부 소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유혹에 의해서 그 이제 그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과집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은 점잖은 사람들한테는 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 예를 명예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대로- 제 말씀 듣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보 공개를 하면은 그거 저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예? 안 드러나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일부 극소수지만 비리의 고리는 업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업자. 조그만 공사라도 따야 자기 사업체를 유지하고 직원들 봉급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업체는 어쩔 수 없이 로비를 해요. 그래서 로비의 대상이 누굽니까? 관리소장이나 이를테면 입대위에 계신 분들을 로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경쟁이 됩니다. 이게 시장 바닥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선량한 주민들이 의사를 선의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잘 해나가라고 잘 할 수 있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이 부분을 지자체가 책임져라. 거기서 발주해라. 거기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부정 비리가 있을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철저히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담이나 또 공동주택관리청이라는 그런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여전히 거기와 구분돼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거고 그렇게 관치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관심을 오히려 안 가져도 되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적은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자 우리 입주자 대표의 그 선출하는 방법을 더 강화하자. 뭐 대표성을 최소 대표성을 더 강화하자. 아마 이런 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10% 이상 투표해야 한다든가 뭐 등등 있을 텐데 이제 두 의원님이 상대방을 두 눈을 갖다가 똑바로 한번 보시면서 우선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신뢰를 회복해서 마을 문화를 갖추려고 하면 사후적인 규제 수단이나 처벌의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존에 우리가 비리의 온상이 됐던 그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들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정보 공개나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또 사전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시켜서 사람들의 자치에 대한 그 토대를 튼튼하게 강화해야만이 그것이 보다 근원적으로 지금의 아파트 문화를 조금 더 신뢰받고 서로가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60%의 국민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지지난주에 이사 오셨는데 배를 못 눌렀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이게 저는 국정과제의 첫 번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60%가 사니까. 그러려면은 일부의 시장 실패 가능성을 정부가 좀 개입해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극히 일부 소수의 경우에 발생하지만 이렇게 뭐 잘못 집행된 내역들이 드러나면은 주민이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한번 벌어지면은 그 아파트 단지는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예.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거라고. 두 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또 해결 방안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속으로 진땀이 났습니다.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늘 관심 갖던 주제였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 상당히 강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를 했으니까 제가 압승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관심 갖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거나 또 되게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면 목소리가 이렇게 좀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토론의 묘미죠. 네. 저의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공동체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